111페이지에 보면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 오른쪽 라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이 부분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는다라는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 그걸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차 부등식 단원에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 혹은 두 근이 모두 음수 혹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두 근의 부호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 그러면은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그걸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 일단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수인 거예요? 실수인 거지, 실수. 허수는 양수, 음수의 개념이 아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요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있어야 우리가 실근,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겠어요? 양수랑 양수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예? 아니 양수랑 양수를 더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잖아요. 또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마이너스 x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 그때 여기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지 누마? 아니 지금 저기서 말하는 거지. 자, 세 번째로 딴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자, 알파 곱하기 베타 그러니까 양수와 양수를 곱했죠. 곱해도 뭐야? 0보다 크죠.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쫙쫙쫙 써줘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요. 거의 비슷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뭐만 달라질까요? 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될까요? 음수랑 음수를 더했잖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지. 여기에 부등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곱하는 건 어차피 양수죠.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양수죠.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변화가 없어. 1번, 3번은 변화가 없고 2번만 바뀝니다. 2번만.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요렇게 이거 외우기 편하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판, 합, 곱 요렇게 세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K 값의 범위를 찾는다. 판, 합, 곱 두 근의 부호가 주어져 있을 때 판, 합, 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800번 문제로 해보면 민영아 판별식 해볼게. 800번에 있는 식의 판별식은 뭘까? 판별식의 x가 웬 말? 정신 차리시고 자, 이 식의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1 플러스 8k 마이너스 4 이게 판별식이죠. 이것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치?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는 뭐냐면 K가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단가요? 이렇게 되죠. 맞죠? 판별식 했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수연아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뭐냐고.
너 이거 몰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몰라? 근각의 관계? 야 이걸 까먹으면 어떡하냐. 자 여기다 적용해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1이지. 1은 이미 0보다 어떤 숫자야? 0보다 큰 숫자지. 그치? 자 그럼 이거는 k 값의 범위를 찾는데 상관이 없죠. 이미 성립하는구나. 보고 넘어가면 돼. 자 세 번째로 알파 베타 볼게요. 알파 베타. 자 알파 곱하기 베타. 윤호야 뭐지? 그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지. 자 이것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 그럼 여기에서 k에 대해 정리해보면은 k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넘겨버리면은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k에 대해서 식을 몇 개 얻었어요? 2개 얻었지. 요거와 요거 2개를 얻었어. 그러면 이 두 범위에 무엇을 찾으면 될까 태연아?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1번에서 얻은 범위와 3번에서 얻은 범위에 무엇을 구하면 돼요? 공통범위.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2분의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문제 답은 뭐예요? K는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자, 이것이 지금 두 근의 부호가 주어져 있을 때, 특히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를 풀어본 거고요. 음수일 때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자, 802번에서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고 말했는데, 자, 이때가 세 가지 경우 중에 제일 간단합니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자, 요때는요. 아까는 식을 3개씩 확인해야 되잖아. 요때는 딱 식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그 하나의 식은 뭘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만. 뭐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자, 요거 하나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아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얘가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판별식도 확인 안 해도 되고 두 근의 합도 확인 안 해도 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 이거 한 개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윤서야 여기서 알파 베타가 뭐지? 뭐라고요? k제곱 마이너스 4지. 이것이 0보다 어떠면 된다? 작으면 된다. 그쵸?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이 식을 뭐 해줄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사이값.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요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니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것이 제일 쉽다. 명재야. 두 근이 모두 양수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식은 몇 개야? 3개. 뭐뭐뭐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죠? 판, 합, 곱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803번부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번에는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값보다 크다 혹은 특정한 어떤 값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 아까는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해서 판, 합, 곱이었잖아요. 여기서는 판, 함, 축 이렇게 세 개를 확인하면 됩니다. 판은 당연히 판별식이겠고 함이 뭘까?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축은 뭘까? 2차 함수의 추계방 정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건데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말을 만나면 일단 여러분들은 2차 함수를 하나 그려가지고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번 만나게 그린 다음에 이때 x축과 만나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볼 거거든요. 근데 하영아, 알파 베타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알파 베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은 얘네 둘보다 더 작아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요쯤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찍어 놓은 이런 그림을 하나 떠올리시고, 자, 이 그림에서 판, 함, 축 이 세 가지를 갖고 오는데, 먼저 알파 베타 이렇게 x축이랑 두 번 만났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어때야 돼요? 0보다 크다.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죠. 그럼 어때도 될까? 요렇게 크거나 같다. 요게 판별식이고요. 자, 두 번째 함수값이죠. 함수값이라는 건 뭐냐면 요 함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경계선이 되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함수값입니다. 윤지야, 요 그래프에서 내가 이 fx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함수값은 여기서 얘가 뚜루루루루루 올라가가지고 이 함수하고 만나는 지점이겠죠. 그죠? 요 지점을 말하는 건데 요 지점의 y좌표는 0보다 크겠어 작겠어? 당연히 크죠. 위로 올라가서 만났으니까. 그 말은 f-1이 하윤아 부호가 어떻다? 그렇죠. 0보다 크다. 그죠? 그것을 요 그래프에서 하나 떠올리시고, 자, 세 번째로 축의 방정식. 여러분 알죠? 2차 함수는 딱 한가운데 있는 게 축의 방정식이죠? 그죠? 그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축이 여기 있을 테니까 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 있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렇게 세 가지. 이게 판, 함, 축입니다. 요 세 가지를 확인해서 이것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쓰는 거예요. 일단 이건 외우는 게 암기가 바탕이 돼야 돼. 그지? 부호가 주어져 있을 때는 판, 합, 고.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는 판, 함, 축.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별식부터 해보면은 얘는 계산할 식이 없구나. 얘는 요것만 쓸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크다, 그리고 요것도 크다. 자, 요 놈도 그림으로 보고 판단해보자. 요 놈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으니까 알파 베타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죠. 그럼 3보다 작게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자, 판별식이 소라 어때야 되겠어?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돼요. 서로 다르단 말 없으니까. 그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민영아,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떨까? 크죠? 0보다 큽니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지금 뭐냐면 이게 축방 말하는 거든. 축의 방정식. 지금은 3이 여기 있고 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태연아, 축이 3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1번, 2번은 판, 함, 축 세 가지를 다 확인했죠, 지금. 1번, 2번은. 그런데 세 번째처럼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요 라고 하면 또 이게 또 가장 편해요. 요거는 또 확인할 게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지? 판별식 확인 안 해도 돼. 축의 방정식 확인 안 해도 돼. 딱 이거 함수값만 확인하면 돼요. 함수값.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의 중간에 2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요때 2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은 여기니까 하영아, 이거는 양수야, 음수야? 그쵸? 아래로 내려왔잖아.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왔죠? 그럼 요 지점의 y좌표는 음수겠죠? 그러니까 f2는 0보다 작다를 쓰시면 됩니다. 그쵸? 자, 요게 판, 함, 축입니다. 요거로 푸는 문제가 이제 밑에 얘가 있죠? 요거 804번, 805번 요걸 해보고요. 대신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804번과 805번만 풀어보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는 빼고 풀게요. 근데 이거는 나올 수 있다. 요거 위에서 한 거 있죠. 요거 800, 802, 802 부호 정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는 풀어보시고 요 803번부터 해당되는 요 범위가 주어져 있는 문제는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좀 빼고 갈게요. 자, 804번을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그랬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려주시고 x축 그어주시고 여기다가 알파 베타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연아, 알파와 베타가 모두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네 생각에는 1이라는 애가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에 1이 있으면 알파하고 베타가 1보다 어떤 거야? 큰 거예요. 큰 거잖아. 아, 1이 어디 있어야 돼?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죠. 여기에 1이 있어야죠. 여기에. 이렇게 돼야죠. 그죠? 맞지?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1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세 가지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 첫 번째 뭐였지? 판별식, 그치? 판별식.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그죠? 자, 두 번째가 뭐였지? 함수값이었죠? 함수값. 얼마에서의 함수값이겠어? 1 집어넣었을 때 나온 걸 보는 거예요. 1 집어넣었을 때 하영아 이번엔 뭐가 나올까? 0보다 어떨까? 그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0보다 큽니다. y값이 0보다 커요. 자, 마지막으로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요 2차 함수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요거잖아. 요게 추계방정식인데 당연히 얘는 1보다 어때요? 작죠? 그쵸? 작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하영이가 해볼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 불러줘, 하영아. 지금은 k제곱이죠.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 자, 이것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자,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풀겠습니다. 수연이 해볼게요. 자,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수연아 뭐를 시도해 봐야 되겠어? 인수분해 1, 2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k제곱 아니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2 인수분해 됐어요.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 무슨 값? 그죠? 양끝값. 그럼 뭐라고 쓸 거야? k는 작은 거 먼저 쓸까? k는 얼마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F1을 볼 겁니다. F1. 자, F1이라고 하는 것은 F1은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 혜원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예요? 네. 계산을 좀 할까? 암산? 암산. 1을 쭉 집어넣으면 3 아닌가? 여기 1 들어가면은 여기 2 있으니까 3 마이너스 3K 아닌가? 3 마이너스 3K죠? 자, 이게 F1인데 F1이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자,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어떻게 될까?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두 번째 범위. 자, 세 번째 추계방정식인데 추계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그 표준형 바꾸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x-2kx 아니 x제곱 마이너스 2kx에다가 반의 제곱 넣는 거잖아. 반의 제곱 뭐야, 명재야?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괄호 닫고 플러스 2 마이너스 k잖아.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k의 제곱되고 바깥에 얼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꼭지점이 뭐가 나와? 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꼭지점을 찾았을 때 그때 하윤아 얘가 바로 뭘까? 얘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죠. 꼭지점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요 가운데 센터가 x는 k라는 요 축이었다는 얘기니까 그 축 k가 바로 1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민영아 보고 있니?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야? 자, 민영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1번, 2번, 3번을 다 풀어가지고요 범위를 세 세트를 찾았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세 개를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얘랑 얘는 어때? 얘네들은 똑같죠? 얘네들 똑같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한 번만 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범위는 필요한 숫자는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고요.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똑같이 K가 1보다 작아요. K가 1보다 작으니까 1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공통범위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어디야? 여기가 공통범위죠. 여기가.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총 3줄이 겹치는 부분만 답이니까 여기만 답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풀다 보면은 여러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우리가 놓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립부등식 단원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판, 함, 축 해가지고 푸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118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8페이지에 853번을 볼게요. 853번.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두 번째 부등식 먼저 풀게요. 두 번째 게 훨씬 쉬우니까. 자, 하영아, 두 번째 부등식 어떻게 풀어? 뭘 할까요? 인수분해 1, 2에 1, 5에 풀 맞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오케이. 자, 이것이 0보다 작네요. 그죠? 그럼 x의 범위는 뭘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갑자기 등호가 왜 나오죠? 크고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부등식을 푼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첫 번째 부등식이 좀 어려워요. 일단 뭐가 들어있어요?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절대값 들어가 있는 문제 많이 봤는데 얘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래서 문제야. 자, 절대값 안에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2차식이 들어가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구간을 나누는 경계선이 어디였죠?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구간을 나눠라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야? 두 군데지, 두 군데. 그래서 마이너스 2도 있고 플러스 2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얘를 구간을 3개로 나눠야 될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3개로 나눠야 될까? 3개로 나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2개로만 나눠도 됩니다. 자, 왜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4가 결국 우리가 절대값을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애가 양수면은 그대로 꺼내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꺼내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하고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순간. 그냥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더 풀기 편하니까 얘를 푼다고 생각하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아까 윤서가 했던 거랑 똑같네. 그지?
그죠? 이거 합차공식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자, 수연아, 이 x의 범위가 뭘까? 마이너스 2보다 어, 크고 어, 2보다 작고. 그렇지. 자,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일 때 이게 범위가 되는 거예요. 2번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윤호야, 이걸 어떻게 꺼내야 돼? 지금 우리는 저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0보다 어떨 때예요? 작을 때지. 그럼 저 어떻게 꺼내야 돼? 야, 이걸 지난주에 한 거 아닌가? 0보다 크면 어떻게 꺼내지, 얘들아? 그대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이고 꺼내지. 그럼 지금은 0보다 작은 상황이잖아. 어떻게 꺼내야 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 부등호 그대로 3x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요거 풀게요. 3x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단데,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상태로 바로 인수분해 해? 무조건 x제곱의 개수를 플러스로 맞추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우선입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세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부등호 뒤집어지는 것까지 요렇게. 그럼 인수분해 되죠 이제. 1, 4의 마플인가? 그치? 그럼 x-1,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니까. 자, 수연아 이거 풀면 뭐야? 마이너스 4보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작거나 또는 1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그대로 답인가? 우리는 지금 범위를 나눠서 풀었으니까, 그지? 범위를 나눠서 풀었으니까 아까 전에 나눈 이 범위와 지금 나온 이 결과에 무엇을 또 찾아야 돼요? 공통 부분을 찾아야지. 공통 범위를. 그치?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 2까지 그린 다음에, 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요거 그리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거 그리시면은 공통범위 어디야? 여기만 공통범위죠. 그쵸? 그지? 그래서 2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는 뭐야?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이게 2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입니다. 하윤이 따라오고 있니? 자, 그럼 1번 구간은 하윤이가 해볼게요. 아까 전에 2번 구간은 요거에서 이제 요렇게 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1번 구간은 이제 부등호 방향이 어때? 얘랑 반대지. 그지? 그러면은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뭐 인수분해는 똑같이 될 거 아니야, 얘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범위가 써질 거고, 자, 이때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어떻게 꺼내야 돼요? 얘가 0 이상일 때니까. 재현아 어떻게 꺼낸다고? 네? 어떻게 꺼낸다고? 그거죠. 끝각이죠.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이게 빨갛게 색칠한 부분 아니야? 네.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0보다 어때요? 크잖아. 네. 이게 어떻게 꺼내? 절대값 밖으로 꺼낼 때 그냥 나오죠. 그대로 꺼내지.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꺼내면 x제곱 빼기 4 부등호 그대로 3x. 자, 3x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요. 이거 1, 4의 풀마로 인수분해 되겠네. 그러면 하윤아,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가 뭐야? 이거 되게 부산스럽네 그거. x가 뭐라고? 크고 좋아요. 그러면 자, 이번에도 요거와 요거의 공통 부분이 진짜 답이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수직선 그립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4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공통범위다. 그러니까 1번 구간에서의 최종적인 해는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결국은 요놈과 요놈이 둘 다 답으로 인정이 돼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데 근데 얘네 둘은 서로 이렇게 딱 붙어있는 범위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써줄 필요 없이 우리는 붙여서 한 번에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네 둘을 붙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4까지가 되죠. 1부터 4까지. 그래서 x는 1부터 4까지 이것이 이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답이 아니야 또. 우리 연립부등식 풀고 있잖아. 그지? 아까 맨 처음에 두 번째 부등식 풀어놓은 게 이거였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부등식 풀어가지고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얘랑 얘 뭘 구해야 돼? 얘랑 얘의 공통부분을 구해야 진짜 답이죠. 겁나 복잡하지 그지? 얘네들의 공통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얘네들의 공통부분은 눈으로 봐도 보이네 그지? 네. 얼마부터 얼마까지인가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2가 어딨어 여기? 네? 2가 어딨어? 아 2분의 5보다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고요. 그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몇 개야? 2개. 한 개. 그치? 1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거니까 1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2라는 정수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복잡한 문제였는데 사실 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값이랑 그다음에 2차 부등식 푸는 것에 대해서 복습해 보라는 의미로 풀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로 가서 119에 856번 볼게요. 856번. 자, 856번은요. 요것도 연립부등식인데 첫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뭐 어렵잖아. 이렇게 생겼어. 명재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전개 불러주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우변에 있던 것들 다 넘어오겠죠. 넘어오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하면은 2, 3의 마플이죠? 무슨 값이야? 사이 값이야. x의 범위는? 오케이.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은 끝났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부등식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 K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K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식을 잘 보면 이 식도 뭘 할 수 있을까? 그쵸. 이것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혜원아 이거 인수분해 된다는 거 보여? 맨 끝에 상수항 자리에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5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5 쓰는 거죠. 마치 여기서 2, 3을 쓴 것처럼. 그치? 숫자 대신 문자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였으니까 부호가 풀풀이던가 아니면 마마겠죠. 하윤아 지금 풀풀이 맞을까 마마가 맞을까? 마마가 맞죠. 그래야 둘이 더해서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치? 자, 그렇다면은 앞에 1 있는 거니까 자, 이거 인수분해한 결과가 윤호야 뭐가 될까? 마이너스 일단 맨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 1 x제곱 x 마이너스 괄호 k 플러스 3 k 플러스 3. 자, 그리고 또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자, 그리고 이번에는 0보다 크다니까 무슨 값이에요? 끝값이죠. 끝값. 지금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당연히 작아? k 마이너스 5가 작죠? 그러면 양 끝값이라는 거는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큰 거니까 x는 k 마이너스 5보다 어떻고? k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k 플러스 3보다 어때?
크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모두 풀었어요. 그럼 일단 요거를 요렇게만 그려 놓을게요. 마3부터 2까지 해서 요렇게는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이걸 그릴 건데 이 k-5하고 k 플러스 3이 어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얘가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죠. 뭐 어떤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k-5랑 k 플러스 3이 막 요렇게 여기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서 해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해가 안 생겨야 되니까 k-5랑 k 플러스 3이 이 바깥쪽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해가 안 나오게 하려면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겠구나.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이렇게 돼가지고 k-5가 얘보다 더 작은 쪽, 그리고 k 플러스 3은 또 2보다 더 큰 쪽, 이렇게 돼야죠. 그죠? 수연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수연아, k-5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k 플러스 3은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또 조심할 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이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3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윤지야, 해가 생길까? 어차피 얘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 위에 올라가도 공통 부분이 생긴 건 아니죠.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3이랑 겹쳐져도 괜찮죠. 여전히 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김명지 틀렸어요. 뭐라고요? 시험 이거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는데 틀렸어요. 아, 이걸 틀렸어? 이걸 왜 틀렸어, 명재야? 이거 어렵잖아요. 어렵다요? 어려워요? 상문. 중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5를 넘겨주면은 요렇게 되고요. 자, 3을 넘겨주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윤지야, K의 범위는 뭐라고 쓰면 돼? 오케이, 요렇게 되겠고, 그러면 깔끔하게 최대값과 최소값 딱 나왔네요. 그쵸?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얼마? 네? 답은 얼마? 3이죠, 3. 그쵸? 요런 느낌으로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뭐 교과서 문제네, 그지? 자, 859번 하나 풀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오늘 막힘없이 다들 풀 거라 기대해. 859번 식 세워가지고 한번 풀어봐봐. 근데 저 이런 거 교과서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의 넓이, 길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못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된다. 그죠? 길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길의 넓이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줄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안에 있는 여기 화단의 넓이를 빼야 되겠죠. 맞니, 하연아? 그럼 전체 직사각형은 가로가 얼마일까, 하연아? 그렇죠. 10에다가 양옆에 x를 하나씩 붙인 거니까 2x 플러스 10이 전체 가로의 길이고요. 그러면은 태연아, 세로는 뭘까? 그렇지. 그러면 전체 넓이는 2x 플러스 10 괄호 2x 플러스 7 이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안에 있는 부분을 빼야지 그 길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넓이인 얼마를 빼야 돼? 70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뺐을 때 그게 60 이상 168 이하 이렇게 써야지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전개시켜 보면 4x 제곱에 플러스 34x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상수항이 요 70이랑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죠? 그대로 없어져서 요것만 남았고요. 자, 2로 한번 나누고 싶으니까 2로 나누면은 30, 요거는 2x 제곱 플러스 17x 그리고 여기는 8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것도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풀어주고
요렇게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쪽부터 풀어보면은 30을 반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2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0이고요. 그러면 1, 2에 얼마 주면 되니? 30. 10하고 3? 네. 그쵸? 10하고 3. 그래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x 플러스 10 그리고 2x 마이너스 3이고요. 그게 0보다 컸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윤서야, 여기서 얻어지는 x의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아니다, 잠깐만. 이거 지금 사이값 아니죠? 0보다 크다니까 끝값이죠? 그러면 작은 놈보다 작아야지. 여기서 나오는 두 값 중에 작은 값이 누구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또는 2분의 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쵸? 자, 요렇게가 첫 번째 왼쪽 부분을 푼 거고요. 자, 여기 풀게요.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84네요. 자, 일단 1, 2에 이거 얼마일까? 17. 12하고 7? 는 아니고요. 맞아요. 12하고 7 맞는데? 12하고 7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주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2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7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하영아 x의 범위 볼까? 마이너스 11보다 음. 2분의 7보다 그렇죠.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2분의 3, 2분의 7 그러면 마이너스 12에서부터 2분의 7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범위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찾는 x값은 음수라고 볼 수 없지. 길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쪽 범위는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여기가 진짜 답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x의 범위는 2분의 3 이상 2분의 7 이하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b의 값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처음에 식 세우는 것부터 마지막에 계산까지 잘 마무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120페이지에 863번 보겠습니다. 863번. 자, 이 문제는요. 두 2차 방정식 중에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다. 일단은 실근을 갖는다라는 문장을 보면 태연아 무슨 생각이 들어?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 한번 불러줘, 태연아. 자,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이걸 뭐 할 거야? 인수분해 어떻게? 그죠? a 괄호 오케이. 자,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끝값이죠? 뭐라고 해야 돼? A는 4보다 작고 자, 끝값이면은 4보다 어. 크거나 같고 그지?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요렇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범위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가 요놈의 판별식. 요놈의 판별식도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요놈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 요거 하윤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게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작거나 같다 또는 자,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이유는 여기서부터예요. 봐봐. 우리는 지금 두 세트의 범위를 얻었는데 마이너스 1, 0, 1, 4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을 뭐라고 쓸래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이런 그 수직선을 보면 뭘 찾아왔어요? 계속? 그치, 겹치는 부분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그게 답에 있나요? 없죠. 만약에 답에 있었어도 그건 답으로 체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의 질문을 잘 보면 이 문제에서 만약에 얘도 실근을 갖고 얘도 실근을 가져. 그러니까 두 방정식이 모두 다 실근을 가져. 그랬으면 공통범위 찾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실근을 가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 거잖아 지금.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만났던 상황이랑 약간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이것도 만족을 시키고 이것도 만족을 시키는 공통 부분을 찾아봐. 이게 보통의 연립부등식인데 얘는 어때?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도 다 답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기든 아무 데나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다 답인 거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겹치는 부분 찾을 때는 이렇게 두 줄이 포개진 부분이 답이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한 줄만 있어도 다 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라고 봐야 돼? 그러면 그냥 여기랑 여기가 다 답이 되는 거죠. 그쵸? 맞니?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답은 1번이고요. 이 연립부등식에서 아마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 한두 문제씩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문제들을 낼 때 요런 개념을 좀 응용해서 낼 수 있죠. 그죠?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과 얘처럼 합집합의 개념으로 둘 중에 한쪽에만 포함되는 것도 다 답이 되는 것과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그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겠죠. 답은 1번이고요. 응? 오늘 7시에 나왔어. 아 오늘 7시에 나왔어? 좋아. 그래서 기출문제 잘 풀어봐야 돼. 자, 그 옆에 페이지에 121페이지에 보면요. 여러분 그 오른쪽 라인에 유형 21 있지. 유형 21 이게 아까 그거거든요. 판, 함, 축으로 푸는 그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좀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유형 21은 안 풀어도 됩니다. 자, 대신 유형 20은 푸셔야 돼요. 유형 20. 유형 20은 부등식 단원에서 단골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 20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유형 20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맨 밑에 있는 거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869번. 자, 수직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등식부터 볼게요. 야, 이거 우리 지난주에 한 거네, 그거.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윤서야,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 이런 뭐지? 맞아요.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기서 딱 보자마자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요 x-a가 하영아 어때야 돼? 만약에 절대값 x가 5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배웠잖아. 기억나요?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수직선에서 0에서 3만큼 떨어진 지점이 두 군데 있잖아. 여기랑 여기 있잖아. 마3이랑 풀3이 있잖아. 그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마3이랑 풀3의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0에서부터 거리를 재봤을 때 3보다 가깝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마3부터 풀3까지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럼 지금 여기서도 이 x-a가 얼마와 얼마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a를 세 군데다 같이 더해주겠습니다. 그럼 x의 범위는 a-1부터 a 플러스 1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풀어요. 두 번째 부등식은 그냥 7, 2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2 요렇게 태어나 x의 범위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을 그려놓고 판단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무조건 수직선 그려야 돼. 머릿속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수직선 그려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이 범위를 하나 더 그릴 거야. 그쵸? 이 범위를 하나 더 그려서 그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을 건데 그 공통 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15예요. 그리고 a도 정수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a에다가 아무 정수나 한번 넣어보자. 재현아 얼마 넣어볼까? a에다 0이요. 0 한번 넣어볼까? a를 만약에 0이라고 가정하면 a를 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0이라고 가정해보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을 거고 1이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 되죠.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가 있어? 마이너스 1, 0, 1, 세 개죠. 그죠? 답과는 거리가 멀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는구나? 3개 들어가는구나. 이게 어차피 a에서 1 뺀 거랑 a에서 1 더한 거기 때문에 요 값이랑 요 값은 항상 얼만큼 차이 나는 값일까? 3 아니고 항상 2 차이 나는 값이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2부터 4까지 아니면 뭐 3부터 5까지 뭐 요런 느낌으로 생긴단 말이지 얘가. 그치? 그래서 항상 이 범위 안에는 정수가 3개만 들어가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정수 3개를 더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순간을 찾아? 15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지. 3개의 정수, 연속한 3개의 정수를 더해서 15가 된다. 얼마야? 456입니다. 456. 그쵸? 456. 자, 그래서 그러면 456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456. 그럼 a 값을 얼마라고 해줘야 4부터 6까지가 돼요? a를 5라고 해주면, 그치? a를 5라고 해주면 x의 범위가 4 이상 6 이하가 돼가지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고 요렇게 그려지면서 공통 범위가 요렇게 색칠이 되면서 x값이 4, 5, 6이 나오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수직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범위가 생기는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유형의 포인트는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여러분 문제 풀어놓은 거 보면 수직선 잘 안 그리고 푸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문제에서는 수직선 그리고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자꾸 그리세요. 수직선을. 답은 5였습니다. 5. 이렇게 푸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오늘 숙제는 이제 125까지인데 이제는 얘들아 막 밀려놓으면은 결국 그거 앞에 거만 하다가 뒤에 직선이랑 이런 거 공부도 못하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2주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그래서 자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 숙제가 117까지였고 오늘 숙제는 125까지거든요. 125까지인데 내가 좀 물어볼게. 지금 푸는 게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이 진도대로 못 따라잡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책에 보면 RPM에 보면 이렇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는 페이지들 있잖아요. 여기는 패스하고 이런 페이지 말고 이렇게 유형 몇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유형 익히기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요런 페이지들만 좀 풀면서 우리가 그 쭉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 지금 지난 주말에 내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던 게 윤서랑 하윤이랑 태연이거든요. 그 외에도 또 나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형 익히기만 좀 풀면서 풀어야 되겠다. 많이 밀려있다. 이런 사람. 걔는 하영이. 나중에 시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그 채울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밀려버리면은 뒤에 거 못하고 앞에 것만 하다 끝난단 말이야. 그치? 밀리지 말고 진도대로 맞춰 나가자는 취지야. 하영이랑 또 윤지랑 윤솔이 수현이는 수현이는 시험곡을 제외해서 너 어디까지 풀었니? 저요. 진짜 풀긴 풀었어요. 그랬어? 그러면 여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거기만 빼고 진도를 한번 맞춰서 따라와 보자.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숙제는 125까지입니다. 125까지. 수고했어요.